반도체 금속 배선을 하실 때는 모든 전극에 있어서 금속 배선을 하실 때 전기 배선도 되고 통신선도 되고 똑같이 일정 부분에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대중소로 해가지고 최대한 숫자를 이렇게 잘게 밑에 분할해서 쪼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저 번개 지역 가서도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유도를 전파를 피레침 전에가 탁탁 유도를 인덕터 기술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인덕터 기술에서 이렇게 철심했다 해도 되고 아니 자철석에다 해야 되고, 자철석에다 MB 설치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유리석영 코튼 열사를 일만 넣어서 재주고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4차 코일도 할 수 있는데, 테슬라 코일을 감아줘요. 코일 자체에다가 MB 설치 석연 탄소 분석가 넣어주고 자철석 또는 연구자 손발 들어가는 보자 안 들어가는 보자 만들 수 있는데, 전자석도 이렇게 하고 이걸로 이렇게 인덕터 물속에서도 그렇고 우주 때는 전자기파 공격을 받을 때 흡수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을 바꿔서 전류 공급 구조로도 걸어갈 수 있어요. 스위칭을 해가지고 전력을 전압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현장의 무기에서도 이런 것을 쉽게 배치해서 딱 이렇게 전력을 끊어주면 공이가 쇠구슬을 때려갖고 전자기 무기, 개인 휴대용 무기와 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됩니다. 이렇게 밑에 전기선이 전기 통신선이 구리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회로에 이런 것을 이게 이제 카펫이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전력이 이게 충전되면서 밑으로 잘 흘러가는 이렇게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저기 다른 데보다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낸 이 부분이 플로팅 게이트가 되어 전력이 많이 충전되거나 카패시터가 되어 충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반도체 회로에서는 여기 작은 구조로 8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 만들어서 대중소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뭐 트랜시다, 카패시터 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공간에 중짜리, 소짜리를 넣어줍니다. 작은 조각 단위 8개 있는데 4개 있는 간이 예를 들자면 2개 있는 놈 이렇게 넣어가지고 최대한 배치하는 기술을 쓰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야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중소를 따라서 1십 100 1000만 1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다. 유리석영 코팅 역사로 유리만큼 금융을 넣어서 제조한다. 텅스텐, 구리 이런 것들도 다 되고요. 텅스텐 모스펫 들어가는데 텅스텐 구리학 기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하고 LED 광섬유 끝단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광섬유 끝단 동그랗게 만들면 되죠. 광섬유 동그랗게 끝단하고 황섬유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하면 그게 다 전구가 된다고. 황섬유 전체에서 빛이 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양을 자유자재로 성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황섬유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회전해서 감았다 합시다. 다 볼록볼록한 구조다 그러면 전체가 빛이 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모양은 뭐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광 전체를 볼록볼록하게 만들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회전식으로 감아주거나 이렇게 사각식으로 감아주거나 해서 자유롭게 글자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앱 디스플레이 장치에 쓰기, 광고판으로도 쓰고, 그래서 이런 뭐냐면 저기 네온 사인 뚜껑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걸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록볼록하게 해서 빛을 형성할 수 있거나, 크리스마스 층구 추리 방식이나 LED 발광 다이들을 넣어가지고 발광 소재를 넣어서 색깔도 넣을 수 있고 언오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네온 사인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네온사인에 플라스틱 관이 됐든 유리관이 됐든 거기다가 이렇게 뿌옇게 해주면은 이게 좀 더 색깔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수많은 점을 찍어서 색깔 있는 점을 찍어서 수많은 다양한 색깔도 만들 수도 있다. 오목화놈을 파가지고 이런 데도 오목화놈을 팔 수 있다. 전구 같은 데도 빛이 훨씬 더 바란다라고 색깔도 넣어줄 수 있다. 가로등 같은 데도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고 나고, 대공 방어막이 조명에도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전구처럼 사방에 빛이 나거나 그 색깔도 넣어주거나, 오목한 홈을 되게 얇게 작게 파서 색깔도 넣어줘서 빛 축제를 벌이거나 필름 형식으로도 제조할 수 있다. 유리창 프레스창에
유리창 프라시장에도 오목노목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갖거나 색깔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연세가 다양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유리창, 유리 프라시장이나 유리나 유리 제품, 플라스틱 이런데 도기 같은데 만국 도자기 뭐 이렇게 행남 도자기라도 유리 제품 이런 제품, 그다음에 프라시 제품에게 이렇게 금속 연세가 다양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 염색제, 유리석영 코튼 예산 유리만 넣어서 제조하고 금속 연세가 다 펄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줄 수 있다. 페인트, 잉크 이런 데 엔진오일, 윤활제, 방청제, 오일스테인, 그다음 금속 염색제, 모든 실 염색하는데 합성섬유 실이라는데 합성섬유 자체에도 유리소변 코튼 예사를 유리만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실 자체에도 물감, 프레용, 프레파스 이런 데도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리 같은데도 유리석영 코튼 예사를 유리만 넣어서 제조. 구리선이다 그러면 대중소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구리를 만들면 전도가 잘 된다. 전기선, 통기선, 동축 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선, 통기선, 동축 케이블을 일단 케이블의 모든 형태 케이블 유리석영 코튼 야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한 바퀴 코팅 구조를 주거나 전기선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한 번 더 주면 더 튼튼한 어떤 전기선, 통기선, 광선미선을 만들 수 있다. 배터리에도 자동차 배터리, 납축형 모드 배터리도 전기선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하나 더 주면은 절연 구조를 주면은 외부로 방전이 잘 안 되거나 내부 온도 차이 강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런데 이렇게 전극을 이렇게 전선을 반도체 회로라든지 모든 전극이 연결하는 데가 지금 여기다가 네모나든지 동그랗든지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카페시타가 돼가지고 전기가 원활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 카페시타 이론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태양 전지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고 오돌도돌하게 넣어주면 이 평판보다도 오돌도돌하게 두텁게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이제 금속 카페시타 콘덴서 이론이에요. 이래서 밴딩식으로도 주시면 거기 이제 힘이 많이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줄을 쭉 이렇게 굵은 구리줄을 그어주면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전기가 빨리 전송되는 그래서 이제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통신선으로도 아니면 이렇게 전기 전도선으로도 있어요. 태양열이나 태양광 전지 패널에 이런 기술을 쓴다는 거죠. 여기에도 그렇고요. 금속을 추가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5개 가서는데 은에도 그래서 이렇게 금속을 어떤 형태도 추가를 하시면 이런데 좀 추가를 해야 돼요.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라서 압이 약간 전기선 구리선처럼 굵은 줄을 그어주거나 두텁게 만드시면 돼요. 부터는 너무 이렇게 전기가 낭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텁게 하면은 얇은 데보다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아니다 축적된다 이거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런 할 때 오목원 홈을 파주면 전기가 거기에 되어가지고 전기가 많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또는 구리나 또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넣어줄 수도 있죠. 구리의 다결정이나 단결정이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리나 알루미늄 이렇게 갖고 도핑을 이렇게 위에다 좀 해주면은 또 거기다가 전기를 직류나 교류를 걸어주는 방식을 하면 태양빛을 유도를 한다고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이제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태양열 전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안테나 같은 데에도 이렇게 탁탁탁탁 걸어갖고 전기를 유도하는 게 반식으로 해갖고 안테나를 송수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A사 레이더에서도 그렇고 어떤 특정 전파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소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감수함 소나 기술에서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도 이렇게 특정 주파수를 내서 빛과 열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자기파니까요, 빛도. 스피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 소리를 이쪽으로 주파수를 유도를 해서 강당 전체 또는 방 전체 소리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그런 기술로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게 소리 되겠다. 보청기 기술에서도 도청 기술에서도 음을 이렇게 전파를 걸어서 특정 음을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주거나 10사람 이렇게 일단 한 사람의 목소리만을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하시죠 방식을 해서 그 사람 목소리를 추출해서 잡아낼 수 있는데 100사람 중에서도 근데 그 나머지 소음은 싹 다 지우고 나머지 음은 지우고 이것만 정폭을 할 수 있어요. 전기신호를 강하게 해서 주파수 파형을 정폭해서 이 사람의 음을 똑똑히 도청하거나 그 사람은 이렇게 적국의 지도자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치면 제기술에 여기다가 약간 이게 전기 배선되는 두툼하게 동그랗게 네모나 세모나든 두툼하게 만들면 전기가 축적된다 아니다? 네, 축적된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안테나 같은 기술에서도 오목건 파주거나 볼록하게 만들어 안테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송수신이 잘 됩니다. 특히 오목건 한 놈을 파주는 게 나은데요. 안테나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라든지 이렇게 자동차용 안테나 이런 금속에도 되고요. 오목건 파주거나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군사용으로서는 모든 안테나 이런 것들 위성 안테나 이런 데도 오목을 파서 전파를 송수신을 잘 되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안테나가 미니 안테나가 10개 들어가 있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이렇게 전파를 잡아내거나 각각 라디오 이렇게 수신하듯이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만 이렇게 틀리게 해서 호출번호에서 송수신할 수 있다. 원하는 전파만 잡아내고 다른 것은 송수신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그래서 쓴다. 같은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분할해서 처리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산하는 구조도 쓸 수 있다. 뭐 나 50% 아까 나 20% 30% 10%씩 해. 그러고 다시 합산해줘.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 분할기가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렇게 분할을 하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통신칩이나 AR, TR 모듈, SR에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쓸 수 있죠. SR에도 이렇게 통신 모듈에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들어가서 나 50% 아껴도 10%씩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거기다 DRAM 캐시나 플래시 메모리 성능이 좋은 걸 이제 3% 주는 거 말고 여기다가 노 플래시나 플래시 메모리 결합이 있어서 능동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자르고 몇 개 장면을 다시 합산하거나 직렬과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CPU 같은 것들이 프로그램에 그쪽이 다운로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에이사레이다의 에이사 레이더의 TR 모듈이 송수신 모듈인데 레이더 핵심 부품입니다. 수천 개의 TR 모듈이 안테나 표면에 배치되는데 그래서 겉으로 하나처럼 보이는데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저기술이 되겠다. 또는 뭐 이렇게 CPU처럼 직렬 연산에 강한 놈이 있고 병렬 연산에 강한 놈이 있고 각각이 직렬과 병렬 연산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연산하거나 그것을 정보를 분석하고 데이터 인공지능처럼 데이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DRAM 캐시 또는 DRAM 이렇게 시스템 DRAM 정량 확장한 DRAM과 플래시 메모리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결합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노 플래시하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의 결합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SD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노 플래시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결합 그래서 능동 프로그램 넣어서 동영상을 자르고 100개 전개를 다시 1년반 암호 설정에 다시 각각 저장을 하고 다시 DRAM에 띄워줘. DRAM TC 플래시 메모리, DRAM 플래시 이런 작은 조각들이 40개,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 각각 다른 곳에 저장을 하거나 능동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직렬과 병렬 연산을 하거나 제어를 한다는 거죠. CPU나 이런 것들이 다운될 수도 있고 시스템 DRAM처럼 용량을 늘려주면은 사실상 HBM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이 되는데 제가 HBM의 기술을 침범했다고 말씀드렸다. 플래시 DRAM 원래 플래팅 게이트가 없는데 플래팅 게이트가 들어갔다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동영상을 자르는 프로그램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직렬과 병렬 연산을 할 수도 있는데 능동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이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HBM의 제 기술을 썼다. 그래서 엔비디아, 삼성, 마이크론 이런 데가 하이닉스가 왜냐하면 DRAM을 작은 조각 단위로 이렇게 40개 이렇게 몇십 개로 만나가지고 여기다가 동영상이나 그러면 10분짜리 동영상 30초 단 10초 단 동시에 띄워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읽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면 저장까지 가능하다는 건데 노 플래시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의 결합이면 능동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직렬과 병렬 연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CPU 프로그램, GPU 프로그램 거기 다운로드 될 수가 안에 들어가. 내가 갈게 뭐 굳이까지 올 필요 있냐. 그래서 가서 연산하고 가서 그냥 제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뭐 TR 모듈 같은데도 갈 수 있고 전력 반도체도 이렇게 전력 반도체도 디램 플러스 디램 캐시나 디램 이렇게 플래시 그다음 플래시 메모리 결합 그다음에 노 플래시에 낸드 플래시 결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컨트롤에다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제어하는데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적 학습에 최적의 전력 배분을 합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 거를 쓰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좀 하고 있다. 플로팅 게이트,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사은품으로 주는 거 말고 고성능 플래시 메모리, 노 플래시와 낸드 플래시가 결합일 수도 있다. 그래서 CPU나 GPU 같은 거 노 플래시가 이렇게 같이 결합된 속도 저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왜 이렇게 디램을 갖다가 몇십 개로 잘라가지고 그때 작은 조각 단위로 띄우자. 그래서 전부를 동시에 읽자라는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기존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디램, HBM이 시스템 디램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CPU나 GPU 또는 HBM 또는 SSD, HDD 또는 통신 모듈 이런 데다가 서로 유선으로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자체 기기 안에서도 송수신하는 구조를 갖거나 데스크탑이 유선 처리하잖아요. 동축 케이블로. 그래서 노트북 이런 차례인데 무선도 같이 가능하게 무선 송수신 구조. 그다음에 그래서 모뎀과 셋톱박스 와이파이에도 유무선 통신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전화에도 무선 통신. 그래서 통신 채널을 한 몇 개 더 무선으로 늘려서 통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전환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 스마트폰 10개가 있어서 10개의 번호로 분할해서 정보를 저장됐던 어떤 실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동영상 통화하는 것처럼 정보를 쪼개서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스마트폰 보낼 때도 정보를 보낼 때도 이 방식으로 동영상 전화 방식으로 보내시면 제 기술인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유튜브 올려놓을 때도 동영상 전화 방식으로 해가지고 10개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곧바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채널에 그래서 그렇게 분할해서 1분짜리 동영상 올리는데 너무 시간이 1분짜리 동영상은 빨리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30분짜리 1시간짜리 너무 느리거든요 속도가. 그럼 이 당시로 정보를 분할해서 보내면 동영상 전화 방식으로 보내면 구글 유튜브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하시면 이거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스마트폰이 100대가 있을 수도 있고 모뎀과 셋톱박스 와이파이 20대씩 있어요. 스마트폰이 20대가 더 막 워키토키 20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위성통신 같은 것도 통신치 위성통신 같은 데도 스마트폰이 만 대 들어갈 수도 있고 동영상 전환 방식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낼 때 용량이 제한되어 있거나 이메일도 용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보내는데 그래서 네이버 같은데 보통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속도가 그렇죠. 좀 지원해 주느냐 안 해주냐의 차인데 이메일 같은데도 전화번호처럼 줘가지고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채널에도 그것을 그쪽으로 곧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뭐 띠리리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되게 획기적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제가 이렇게 방송국 패널처럼 해서 오목한음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한 구조를 360도 배치해가지고 하루 종일 태양빛이 어느 지역에 계속 반사복사해서 난방 발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오목한음을 파서 이게 대중소로 파줄 수도 있고 홈을 그래서 공격 무기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난방하거나 이것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난방할 때도 이렇게 유리창 플라시창 아니면 온실과 유리 온실이나 플라시 온실에도 오목한음을 봐갖고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필름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 오목한음이 이렇게 대중소다 크기가 틀리고 빛이 증폭돼요. 가로등 같은데 전등 같은데 이런 데도 오목한음을 가지거나 볼록볼록한 고개 구조를 내주거나 광소매도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전체에 빛을 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면 그게 전구다. 네모나게도 삼각형으로 해도 되겠죠. 모양은 뭐 100가지는 넘는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광소매 끝단을 가지고 LED 발광단에서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광 D램을 만들 수 있는데 LED 광섬유 끝단 LED 발광단 광 센서에서 전기에 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광 D램을 만들거나 또 다른 광 반도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배터리를 달아서 저장 장치로도 만들 수 있고 열이 없으니까 적층할 수도 있다. 아주 얇게 엄청나게 적층할 수도 있다. 광섬유 끝단 약간 볼록하게 해주면 중고축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이나 어디서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철석 같은데 자철석 단독, 자철석 인비서치 탄소 분석가를 넣어가지고 유리석 연고 등재사로 이름을 넣어서 처리하고 그래서 정방 옆방으로 이렇게 N과 S 그걸 자기 모멘트를 방향을 바꿔서 저장 구조를 갖고 TMR 센서에서 전류를 테스트해서 어느 쪽으로 정렬되는지라서 정보를 일괄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TMR 센서 감지회로 DRAM 그 다음에 전류 센서 통합 전류 센서도 뭐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조그만 전류를 가지고 오더라도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인비서질소, 흑연탄소 공소가를 넣어주고 자철석, 연구장소 분말 있는 번 없는 해서 전류를 증폭할 수 있다. 매우 적은 전기를 리프레시해야 될 필요가 없는 기술인데요. 감지회로 해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런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디램에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크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정체되지 않고 발열이 안 생긴다는 거 잘 흐르는 기술이 되는데 판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중소 구리도가 알루미늄 전부 금속은 다 돼요. 그래서 이게 덮어 가지고 유리석 연고 등재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고 부식 안 되는 전기선 통신선 반도체로 트랜시스터 카패시터 만들 때도 돼요. 그래서 통스탠드 되고 다 됩니다. 이렇게 전기가 정체되지 않고 그리고 이걸 물에다 넣으면 이것이 배터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또는 서로 전기가 전도도가 틀린 놈들을 전극으로 해가지고 넣어주고 리튬, 나트륨, 이렇게 칼슘도 되지만 이런 거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수소를 증폭하거나 그래서 고열 반응을 물에다 넣어 전기를 걸어서 고열 반응을 일으켜서 그래서 전기를 생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석 같은데 자철석을 넣는 버전, 않는 버전 또 여기서 전기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자석 분말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덩어리가 들어가든지. 그래서 자철석 그다음에 철심이나 또는 자철석으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인비서치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1차 코, 2차 코, 3차, 4차 코일도 가능한데 테슬라 코일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전류 증폭해서 전기분해표, 열분해표로 수소산소 생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이렇게 회전식으로 전파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전파 그것을 이렇게 전자기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상중하로 조사해서 전기분해표, 열분해, 서로 파행이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트는 적외선 전파 등등등 이것들을 전파해서 군산 무기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상중하로 물에다 조사하면 수소산소 추출에도 도움이 된다. 전자레인지로 물 끓이듯이 한다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서치 탄소 공소가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서 전기를 여기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철석은 이렇게 PM 반도체에 있어서 P쪽에는 이거 양을 적게 주고 그거를 왼쪽에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자철석에는 연고장소 분말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으로 만들어서 자기장을 생성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너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에서 이걸 하시던가. 제 걸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 이걸 제가 똑같이 이것도 모양 똑같은데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두들두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히터기나 보일러판, 주방 냄비 같은데 열이 축적되는 구조가 되거나 오목을 파가지고 열이 반사하는 구조를 갖는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방송 반사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이제 태양열이나 태양광 전지 같은데도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면 금속에 좀 되게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전기가 흩어지기가 쉽잖아요. 태양광 전지는. 그래서 그거를 말씀. 이게 이제 금속 커패시터 이론인데요. 그래서 얇은 것에서 두꺼운 쪽으로 간다.
얇은 쪽에서 두터운 놈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반대쪽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펠티어 소자에 쓰일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얇은 놈에서 두터운 놈으로. 이 기술이 꼭 필요하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이 기술인데 이 기술이 이게 그래서 금속 배선을 할 때 레이저로 딱 시각으로 고랑 팔아 가지고 고랑을 딱 파서 실리콘 웨이퍼든 어디든 여기다가 금속을 배선을 하고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수없이 점을 찍어 크고 작은 그 점을 찍어서 플로팅 게이트로 만드는 기술인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은 이제 고랑을 파는 이유는 그때 금속 배선이 쉽고 금속이 진짜 충분히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금속 배선 공정에서 이 기술을 쓴다. 반도체 조각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도장 받듯이 조각하듯이 한다. 그래서 수많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큰 볼록 렌즈 집중한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거나 그것도 YTN에서 수많은 볼록 오목 렌즈 또는 오목하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서 공정기처럼 빛을 증폭해서 쏘고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20개 사이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10가지 넣어서 빛에다 열을 담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ASML이라든지 어떤 데서도 하시면 안 되겠다. 노광정비 그래서 UV 장치라든지 뭐 어떤 빛을 쏘는 데서 레이저 하시면 되겠어요. 이걸로 이제 레이저 가공기로 해가지고 3D 프린터처럼 부품도 조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접합 구조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서도 여기서 초점 방식으로 여러 개의 빛의 사이즈가 틀린 놈을 집중을 시켜갖고 순간적인 열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녹이고 그래서 적게까지 냉각되면 접합하는 게 사냥대에서 이걸 하시지 마세요.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시저 방식으로 해가지고 깊이까지 정확히 빛을 조사할 수 있다. 레이저 공격기 같은 데도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쏴가지고 한 지점에 집중시켜주면 지금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레이저 공격기 무게에 비해서 순간적 열이 확 일어난다는 거. 이런 전구의 사이즈가 되게 대중소다. 빛의 또는 확성기 같은 데도 사이즈가 전력의 단위가 크면 대중소들은 강하게 융합하는 큰 소리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성기 스피커의 구조가 같이 달린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스마트폰에다 달아놓을 수도 있고요. 확성기 스피커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모듈로 해가지고 5개짜리 해가지고 방송국 이렇게 마을 이장님이 여러 개 확성기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프를 할 수 있고 소리를 마음대로 증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전축 앞으로 이렇게 스피커가 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스피커인데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좀 더 음을 증폭하는 확성기 기능 없는 기능 이거 두 가지도 같이 할수 있다. 5개짜리가 스피커 확성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언어프도 할 수 있다. 3개 길지 2개 기승이 4개 길지 5개지 이런 기술을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미니 스피커가 이렇게 4개가 들어있다. 전기를 동시에 준다. 그래서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리를 축적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언오프 할 수 있다. 전기를 넣고 안 넣고 사방으로 이렇게 배치하거나 이런 이것을 여러 군데 배치해서 음을 그쪽으로 퍼지게 하는 스피커도 할 수 있다. 여기다 오목은 한번 봐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다가 여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기 같은데 기타나 첼로 같은데도 안 했다고 오목오목을 파주거나 나오는 구멍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대중소리 여러 개로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인데 유리석용 코팅 제사라 유리막 러서즈라 기타 코팅 구조를 해서 음이 안 했다 오목오목을 파주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를 해서 음이 부딪히게 하는 것은 그래서 틀린 소리가 나거나 좀 더 훌륭한 좀 더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모든 악기에 적용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약간 기타 같은 걸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 갖고 틀린 기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그래서 볼록한 거를 여러 군데 볼록하게 만드는데 100개 40개짜리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음이 틀린 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볼록한 구조를 4개에 넣어줄 수도 있고 되게 기타 통이 그렇게 하면 소리가 틀리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첼로 같은 데나 음악 악기 같은 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텁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테슬라 코일처럼 이렇게 어떤 철심 메탈에 감는 것처럼 철심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감아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줘가지고 자체를 구부려가지고 자체를 여기다가 전기를 이렇게 들어와서 할 때 이거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는데 동그랗게 만들면 돼. 이렇게 회전해서 감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이제 전기가 축적되어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볼록하게 만들어 이렇게 볼록하게 됐죠. 좀 여기를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전기가 축적돼서 이렇게 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열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정확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전기가 이제 축적되니까. 필라멘트 같은 데도 전구 백열중 필라멘트 약간 볼록볼록하게 해주거나 오목코놈을 파주거나 영수철 같은 데도 오목코놈을 파주거나 이렇게 대난 매듭하고 이렇게 마디고 밴딩식으로도 영수철 같은 데 이렇게 촘촘해 주거나 그런 기술이 가능한데 여기는 되게 탄력이 세겠죠. 하시면 되겠어요. 영수철의 사이즈가 여기는 이렇게 틀린 두꺼운 놈이 이렇게 중간에 매듭매듭마다 마디마디마다 영수철의 두께가 똑같잖아요. 틀린 두께가 틀린 놈들이 들어가면 탄력이 더 좋아요. 그런 스프링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스프링에다가 이렇게 텅스텐 분말 같은 걸 넣어주거나 티타늄 분말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이거는 포신 총신했다고 대나무 매듭거지만들 촘촘히 넣어주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텅스텐 같은 걸 좀 넣어주거나 티타늄 분말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산화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500도씨 넘으면 산화되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데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이런 걸 넣어서 텅스텐 이게 또 금속 같은데 그래서 티타늄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터빈 블레이드 같은 연소실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연소실에다가 금속이다 그러면 돌가루를 넣어갖고 높은 놈들을 거기 축적시켜서 주방 냄비로도 하고 보일러통으로도 하고 연소실 이런 데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높은 열 속에서 카본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낮은 열임. 그래서 높은 온도 속에서 이렇게 완전 연소를 이루어가지고 항속거리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료를 효율적으로 타게 한다는 거죠. 찌꺼기도 안 생기게 하고 자동차 같은데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뭐 철근이나 철막, 철사도 되고요. 중공업 이렇게 밧줄 있잖아요. 거기다 밴딩식으로도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어주면 낚시줄 같은데 모든 줄에는 다 돼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이런 줄에도 이렇게 섬유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부식 방지 처리해서 철사를 감아놓고 그래서 다시 섬유를 감아놓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여기서 하수도관, 오수관 이런 데도 그래서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농사용 아연 관관 이런 데도 비닐하우스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가스관 같은 데도 그럴 수 있다. 하시면 되겠다.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다. 이런 자동차 회전축에는 모두 회전축, 일단 대나무 매듭꽂이 마디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양방향으로 넣어주거나 단방향으로 넣어주고 그래서 회전력이 뭐 이런 데도 되겠죠. 이런 드라이버에도 공구에는 다 돼. 하시면 되겠어요. 해주거나 여기다가 회전축에다가 오목화놈을 파서 회전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흑표 같은 전차, 흑표 같은 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변속기가 있다면 이게 두 개 있잖아요. 이러면 밴딩식의 톱니바퀴, 안가바퀴 톱니바퀴가 있는 이런 구조를 주거나 밑에도 동일하다 맞물리면서 돌아가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되겠죠. 톱니바퀴에 맞물리는 이런 데다가 오목화놈을 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딱 달라붙는 그다음에 오목화, 그다음에 일반 그다음에 안에만 톱니바퀴 원통의 구조를 줄 수 있다. 모양은 100가지도 넘는다. 그래서 회전력이 극대화되어서 헬리콥터에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등 쓸 수 있어요. 하나의 중에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기술. 또 프로펠러 자체에다가 오목건음을 파서 추진력을 증폭하고 선풍기 같은 데도 여기다가 금속 분말을 넣어서 시원하게 하는데 금속 선을 넣어 시원하게 하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하나의 중 여러 개 프로펠러를 쓴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데가 너무 많은데 쓰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